북한 김정은이 남측 예술단과의 만남에서 걸그룹 레드벨벳을 평소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이 레드벨벳 멤버들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같은 동포인데 레드벨벳을 왜 모르겠느냐고 말했다는 것.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는 가왕 조용필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하는데 현송월 단장은 조용필에게 사인도 받았다고.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신문이 천안함은 미국과 남한 보수 정권의 조작 모략극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북한 주장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박에도 청와대는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열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평양 공연을 마치고 어제 돌아온 우리 예술단이 공연 후 가진 그 뒤풀이 만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만찬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흥미로운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만찬장을 주재한 김영철 통전부장, 이제 알고 봤더니 술이 상당히 셌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술고래 같았다 이런 말도 했더군요. 예.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북한을 취재를 많이 했던 기자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예. 김영철이 과거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모습을 바깥으로 보여준 적은 별로 없었다고 예.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특히 약간 이제 우리말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약간 뚱한 표정으로 약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 접촉을 많이 했다는 건데 특히 이제 그 본인이 통일전선부장이고 이번 행사에 자기가 주재를 했기 때문에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공연이 끝난 3일 밤인가요? 그날 이제 그 통일전선부 초대소에 다 초대를 해서 만찬을 하면서 자기가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다 돌아다니면서 술을 다 권하고 받아 마시기도 하고 네. 옆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 저 형은 굉장히 술이 센 모양이다. 웬만큼 술에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하기 각 테이블 돌아다니기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술이 센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사람이 그렇게 술을 그 남쪽 사람들과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로 봐서는 뭔가 이번 계기로 해서 남측에 대한 자기의 그 비난이 많이 있으니까 천안함 핵심주범이다. 지난번에 나와서 또 안 하던 짓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뭐 약간 좀 그 뭐랄까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면 그런 작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북 인사들이 함께 술좌석을 가지면 대체적으로 북측이 남측보다 술이 좀 센 편입니다. 예, 그거는 과거에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수행단들끼리 뭐 하거나 아니면 네. 남북 뭐 우리 최 의원님 직접 북한에 다녀오셨지만 그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쪽은 거의 술 잘 마시는 선수들만 뽑아서 나온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아주 술들은 잘한다고. 어느 정도예요? 원래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술이 좀 셉니다. 아, 맞습니다. 러시아 예. 뭐 네, 이런 데 뭐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예.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네. 근데 북한 사람들도 다른 오락이 없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술과 담배가 굉장히 담배도 뭐 거의 줄담배 피고요. 네. 그다음에 술도 굉장히 세고 자주 권해줍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또 저기는 또 이 동양적인 예의가 좀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작이란 거의 없고.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예. 상대방한테 이렇게 술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예술단 사이에서 현송월 단장이 여걸이다 이렇게 통했다고 합니다. 현 단장도 역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이 남측 가수들한테 다 술을 따라줬다고 그래요. 네, 현송월 단장도 그 굉장히 술을 좀 잘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최진희 씨가 이제 어제 방송 인터뷰를 여기저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는 술을 못 마시는데 계속 그 테이블에 와가지고 30도짜리 평양주를 계속 따라주면서 권해가지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진희 씨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하고도 다 그렇게 술을 따라주고 권하면서 또 인증샷도 일일이 다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지금 굉장히 부침성이 좋다 이제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저희 그 앞 세대들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서울에서 파는 옛날 소주도 30도였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예. 아주 옛날에는 서울이 30도였습니다. 예. 지금도 30도짜리 소주가 나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주로 그거는 담금주용, 과일 같은 것 네. 따서 담금주용으로 할 때 30도짜리로 하거든요. 네. 근데 평양은 그 평양 소주라는 거는 30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먹어봤는데 예. 써요. 우리 입맛에는 상당히 써요. 그러니까 위스키 도수는 아닌데 그렇죠. 우리 소주는 자꾸 조금씩 이제 도수가 이제 낮아지면서 낮아가는, 지금은 뭐 19도 해서 뭐 16도짜리까지 예. 나왔는데 평양 소주는 아직도 30도인데 상당히 써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 갔을 때가 한 20여 년 전입니다만은 그때도 술을 많이 사왔어요. 네. 평양 소주도 사오고 거기는 이제 들쭉술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네. 뭐 복분자주 비슷한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뱀술 뭐 이런 것들을 평양 제1백화점에 가서 샀는데 제1백화점을 우리가 많이 사니까 거의 탈탈 털었어요. 그래서 털어서 보면 이 포장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막 썩은 것까지도 이렇게 가져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평양 소주는 우리와 달리 씁니다. 네. 그렇군요. 가수 최진희 씨는 만찬장에서 느낀 소감을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다 그래야 될까요? 환상이었다 그래야 될까요? 아, 그래요? 그렇게 좋으셨어요? 네. 예. 너무 좋았어요. 네. 냉면도 너무 맛있었고요. 정말 예. 삐까 번쩍이던데요. 아, 그래요? 네. 최진희 씨는 김정은 부인 리설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설주의 미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저는 잘 직접 먹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최진 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설주를 만났는데 네. 마치 걸그룹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미모가 뛰어났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좀 놀라기도 했죠. 네. 그런데 리설주가 조용필 씨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저도 뭐 보도를 보고 뭐 그쪽에 다녀온 분들의 예. 전원을 보고 저도 안 사실인데 네. 그 지난 공연을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공연 때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가 나타났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념 촬영을 했었죠. 전체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가 들어가고 전체 공연단이 공연을 하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그 사진에도 보면 리설주 옆에 이제 조용필 씨가 이제 서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 측이 다 자리 배치를 했을 텐데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설주가 요번에도 저 조용필 씨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 측의 현송월 단장이 남조선에 가서 감기가 걸렸는데 이번엔 조용필 선생께서 감기가 걸리셔서 참 안타깝다. 너 어떻게 그 노래를 잘하시냐. 예.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 근데 리설주가 나이가 한 30살 정도 전후일 텐데 네. 그 조용필 씨를 알기에는 조금은 나이가 안 맞는데 참 저도 이게 신기한 일이구나. 근데 과거에도 뭐 기본적으로 조용필 씨 워낙 유명한 분이고 과거에 뭐 공연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뭐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소식을 저도 봤습니다. 조용필 씨라고 그러면 남한에서 가왕이라고 하니 네. 가요계에 관한 왕이잖아요. 남쪽의 왕을 알아보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북한이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에 대해서 호평을 하면서도 이 정작 공연 실황은 북한 주민에게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정은까지 참석한 자리였는데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권 의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것들은 모든 행사가 다 일거수일투족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 기사로 표현을 하자면 스케치 기사라고 할까요? 네. 다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공연이 있었다라는 것만 하고 어떤 가수들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고 하는 것이 일절 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방송 화면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은 보여주되 저기에 음향, 노래 그 가사랄까 소리는 다 죽이고 뻥긋뻥긋하는 식으로만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역시 저희가 좀 노래는 저렇게 하고 우리가 공연을 하기는 했지만 평상시에 평양에서 저런 식으로 우리 남측의 뭐 가수들의 노래나 이런 걸 듣는다고 하면 바로 뭐 이거는 그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한다는 건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저 공연의 장에 2번의 공연에 참석하신 이제 평양 사람들이 한 뭐 1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되죠. 싶은데 네. 그럼 이제 300만 명 평양 인구라고 치면은 0.5% 정도의 네. 셈인데 아주 제한된 노동당 간부들 그리고 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불러서 이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평양 자기네들의 북한 쪽을 북한에서 한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북한 예술단이 남측에 와서 한 공연의 경우에는 보면 남쪽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이제
목적이 그쪽 남쪽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연은 평양에서 했지만 이 공연은 북쪽에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쪽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악수조차 할 줄 몰랐는데 너무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인터뷰 그 부분만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악수조차 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첫 번째 공연 날에만 참관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악수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너무 떨려서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최 국장님, 저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 나이의 소녀들이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념 문제를 좀 배제하고 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가서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다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과거에는 이제 저렇게 북한에 가는 사람들한테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해서 보내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그냥 자기 그 어떤 소녀 감성 이런 것들 내가 외국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 거야 뭐 아마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념 문제를 좀 배제하고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념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이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구사총으로 처형을 하고 또 뭐 나중에 화염 방사기로 사체를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레드벨벳 저 아이돌 가수들이 아마 모를 거예요. 아니 신문에 그렇게 여러 번 대문짝만하게 요새 젊은이들 신문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특히 저 아이돌들은 이렇게 뭐 거의 합숙훈련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그 잘 모르거나 아니면 둔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해하는 편입니다. 최 국장님,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에 그랬어요. 적절한 상황이라면 김정은 만나겠다. 그를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 영광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이돌이 말한 영광은 논란이 되는 거고 트럼프가 말한 영광은 논란이 안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말한 영광은 그게 논란이 됐죠. 작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가 그런 나라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이 영광이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면서 저런 얘기를 한 거는 거기에 어떤 정치적 그 암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죠. 네. 자,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미국 쪽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 소수의 그 북한 엘리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어서 주민들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겁니까? 그 워싱턴에 있는 그 북한인권위원회 그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이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평양에서 그 영어를 가르쳤다는 그 작가 뭐 수키 킴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아니 이거 뭐 노동당 간부로다 자리를 메운 거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쇼냐 하고 이제 굉장히 실망스럽다. 우리 정부에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대열 조선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평양 공연을 마치고 어제 돌아온 우리 예술단이 공연 후 가진 그 뒤풀이 만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만찬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흥미로운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만찬장을 주재한 김영철 통전부장 이제 알고 봤더니 술이 상당히 셌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술고래 같았다 이런 말도 했더군요.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북한을 취재를 많이 했던 기자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김영철이 과거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모습을 바깥으로 보여준 적은 별로 없었다고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약간 이제 우리말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약간 뚱한 표정으로 약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 접촉을 많이 했다는 건데 특히 이제 그 본인이 통일전선부장이고 이번 행사에 자기가 주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공연이 끝난 3일 밤인가요? 그날 이제 그 통일전선부 초대소에 다 초대를 해서 만찬을 하면서 자기가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다 돌아다니면서 술을 다 권하고 받아 마시기도 하고 옆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형은 굉장히 술이 센 모양이다. 웬만큼 술에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하기 각 테이블 돌아다니기 쉽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술이 센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사람이 그렇게 술을
한국 남쪽 사람들과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로 봐서는 뭔가 이번 계기로 해서 남측에 대한 자기의 그 비난이 많이 있으니까 천안함 침주범이다. 지난번에 나와서 또 안 하던 짓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뭐 약간 좀 뭐랄까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면 그런 작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북 인사들이 함께 술좌석을 가지면 대체적으로 북측이 남측보다 술이 좀 센 편입니다. 예, 그거는 과거에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수행단들끼리 뭐 하거나 아니면 남북 뭐 우리 최 의원님 직접 북한에 다녀오셨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쪽은 거의 술 잘 마시는 선수들만 뽑아서 나온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술들은 잘한다고. 어느 정도예요? 원래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술이 좀 셉니다. 아, 맞습니다. 러시아 뭐 이런 데 뭐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도 다른 오락이 없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술과 담배가 굉장히 담배도 뭐 거의 줄담배 피고요. 그다음에 술도 굉장히 세고 자주 권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저기는 또 이 동양적인 예의가 좀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작이란 거의 없고.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술 따라주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예술단 사이에서 현송월 단장이 여걸이다 이렇게 통했다고 합니다. 현 단장도 역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이 남측 가수들한테 다 술을 따라줬다고 그래요. 네, 현송월 단장도 굉장히 술을 좀 잘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최진희 씨가 이제 어제 방송 인터뷰를 여기저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술을 못 마시는데 계속 그 테이블에 와가지고 30도짜리 평양주를 계속 따라주면서 권해가지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다. 북한 김정은이 남측 예술단과의 만남에서 걸그룹 레드벨벳을 평소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이 레드벨벳 멤버들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같은 동포인데 레드벨벳을 왜 모르겠느냐고 말했다는 것.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는 가왕 조용필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하는데 현송월 단장은 조용필에게 사인도 받았다고.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신문이 천안함은 미국과 남한 보수 정권의 조작 모략극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북한 주장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박에도 청와대는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진희 씨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하고도 다 그렇게 술을 따라주고 권하면서 또 인증샷도 일일이 다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침성이 좋다 이제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저희 그 앞 세대들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서울에서 파는 옛날 소주도 30도였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아주 옛날에는 서울이 30도였습니다. 지금도 30도짜리 소주가 나옵니다. 근데 주로 그거는 담금조용, 과일 같은 것 따라서 담금조용으로 할 때 30도짜리로 하거든요. 근데 평양은 평양 소주라는 거는 30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먹어봤는데 써요. 우리 입맛에는 상당히 써요. 그러니까 위스키 도수는 아닌데 그렇죠. 우리 소주는 자꾸 조금씩 이제 도수가 낮아지면서 지금은 뭐 19도 해서 뭐 16도짜리까지 나왔는데 평양 소주는 아직도 30도인데 상당히 써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 갔을 때가 한 20여 년 전입니다만은 그때도 술을 많이 사왔어요. 평양 소주도 사오고 거기는 이제 들쭉술이라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뭐 복분자주 비슷한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뱀술 뭐 이런 것들을